네, 이제 전반기 정산을 마쳤고 겨울 이적 시장 예상 아스날 편. 네. 이제 어디가 조금 보강이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뎁스가 얇은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요. 자, 아스날의 문제점 일단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삼선입니다. 근데 진짜 다른 데는 오바메양 뭐 별개 스쿼드 뎁스 뭐 이제 로테이션 자원 이런 거랑 별개로 당장 제일 급한 거는 삼선 누가 봐도. 왜냐면 주전 자리만 봤을 때도 센터포워드 라카제트가 있죠. 2선 아주 훌륭한 외대고르 로우, 사카, 뭐 그리고 마르티넬리까지 있죠. 그리고 센터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 얘기했던 가브리엘 화이트. 그렇지.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토미야스, 왼쪽에 티어니, 백업으로도 누누 타바레스 있고 골키퍼 램스델 있고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죠. 근데 삼선은 주전급부터 약간 고민스러운 게 그러니까 파티는 모르겠어. 요즘 좀 살아났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이 아니라 그냥 메이티 전에만 그래. 잘했어. 아, 그거 맞아요. 사실. 네. 계속 잘했지. 네. 맥토미니도 와 번니전 땐 잘했다고. 그래, 번니전만 잘했어. 했는데 그 다음 경기 바로 옛날로 바로 다시 돌아가니까 네. 파티도 그럴 순 있어. 그러니까 파티도 껴서 파티 작가? 아, 좀 아쉽죠. 너무 그렇죠. 아쉽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선은 주전급부터 좀 고민을 남기기 때문에 분명 보강이 매우 필요한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강팀전에 특히 아스날이 유독 고전하는 이유는 저는 삼선의 압박 대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강팀일수록 압박이 더 강하게 맞아요.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탈압박 능력을 좀 어려워하고 미스를 많이 범하니까 아스날이 기세를 쭉 이어가는데 강팀전에서는 유독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네. 또 이제 수비 보호를 해야 돼요. 강팀전일수록 보다 더 많은 수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고 공간에 대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선 영향력이 좋은 강팀 상대로 아스날의 3선은 수비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요새 강팀들 보면은 물론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이 좋은 팀들도 많습니다만 2선 퀄리티가 좋은 팀이 결국 공격력을 좀 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첼시 보세요. 득점이 안 터지잖아. 왜? 2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스날의 경우도 역시 상대 2선이 좋은 팀 만났을 때 3선이 뚫리면서 그 사이사이 공간을 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스컵으로 파티와 엘네니가 빠져요. 뭐 꾸역꾸역 엘렌이라도 써야 되는데 엘렌이도 이집트로 가버리니까. 로콘과 자카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딱 2명만 가지고 지금 후반기를 1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나일스는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로마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일스도 팀을 떠난다면 정말 로콘가와 자카뿐입니다. 이 자리는 숫자 때문에서라도 겨울 이적 시장부터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주전급 삼선 미드필더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센터 포워드 쪽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바메양은 이제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내보낼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아니, 빠르면 겨울에 그냥 이적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링크되는 팀들이 꽤 있어요. 오바메양. 그래서 지금 보면 오바메양은 이제 비전력 자원, 아예 뛰지 않는 자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라카제트 이외에 쓸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은케티아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인데 끝이에요. 라카제트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카라바오컵의 왕이라고 하지만 헤트트릭 했죠. 네, 페페도 카라바오컵에선 잘하거든요. 은케티아는 제가 볼 때 리그에선 경쟁력이 덜하지 않나. 발로건도 안 되고. 발로건도 그 작년에 막 그렇게 재계약 막 관련해가지고 엄청 그 기사 나오고 에이전트 인터뷰하고 그러더니만 나와서 막상 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은케티아, 발로건, 페페는 로테이션 자원 진짜 주전 공격수들이 뭐 부상으로 빠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주전으로 도약하기 좀 힘들어 보이죠. 근데 또 나왔을 때도 못하는 게 일단 문제고 맞아요. 못하기도 하고. 라카제트 계약 기간 끝나면 근데 재계약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카제트가. 그래서 올 시즌 끝나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물론 여기서 재계약 딱 박는다? 그러면 좋아. 주전 공격수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카제트를 믿고 써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올 시즌까지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덕현이 형 말씀처럼 로테이션이 돌만한 선수도 필요한데 라카제트가 추후 떠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빨리 장기적으로 좀 주전급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급과 더불어서 로테급 자원들도 한두 명 더 영입한다면 역시 베스트가 되겠죠. 너무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 풀백 문제. 주전에 있는데 서브가 없어. 맞아요. 나이스도 이제 로마로 임대를 가고 아마 이제 팀을 떠나는 수순이 될 텐데 그렇다면 토미야스 이외 오른쪽 풀백 자리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좌측이 내가 봤을 때는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티언이라는 확실한 주전 거기에 어리고 유망한데 나왔을 때도 나름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와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찾기가. 뭐 지금 딱 똑같아요. 리버풀도 왼쪽이 치미카스랑 로버슨으로 베스트인데 오른쪽은 아누이드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스날도 물론 세드릭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나왔을 때 답답한 거 생각했을 때는 토미야스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체인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풀백 자리도 길게 봤을 때는 뎁스 보강이 필요합니다. 필요 포지션을 순서대로 좀 정하면요. 1순위는 역시 삼선이에요. 그렇죠. 뭐 계속 저희가 삼선 문제 언급했듯이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 데려와야 돼요. 어떻게든 숫자 늘려야죠.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컵이 또 이제 올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졌을 때
그 하필 또 그 빠지는 두 자리가 전부 다 파티 삼선자리예요. LN이, 파티 그러니까. LN이. 원래도 취약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됩니다. 빨리 선수 보강이 필요하고 2순위는 센터포워드. 후반기 때는 오바메양 안 쓸 것이고 은케티아 발로건은 1군급 기량이 아니라는 거 봤을 때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가 궁금해요. 라카제트의 어떤 백업으로서 로테 멤버가 될 선수를 데려올지 아니면 그냥 아예 지금부터 주전급 공격수 찾기에 몰두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맞아요. 저는 후자 쪽이 좀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따 썰에도 공격수 괜찮은 선수 뭐 선수 플러스 현금 뭐 이렇게 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3순위는 오른쪽 풀백. 겨울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찾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급했을 때는 로폴링 센터백 쓰고 뭐 베나이트 우측 돌리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되지만 근데 뭐 다른 자리는 그게 안 되니까 더 필요한 것이고 다행히 아스날은 올 시즌 후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이트를 오른쪽 풀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뭐 정말 유사시엔 또 체인버스 써도 그래, 되고 챔버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 여름까지 길게 보면서 올해 안에 뎁스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 관련 뉴스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지껏 링크가 난 선수들을 정리해 보면 네. 일단 리옹의 기마랑이스 선수가 브루노 기마랑이스. 예. 이러면 마가이앙이스랑 기마랑이스가 같이 뛰는 거예요. 뭔 상관이죠? 그냥 그렇다고. 근데 정보 헷갈려. 전달, 정보 만약 전달. 기마랑이스 들어오면은 저 자꾸 마르티넬리 얘기할 때 마갈량이스 이렇게 얘기하게 돼. 헷갈려. 마르티넬리 마갈량이스도. 그렇죠. 기마랑이스가 왔습니다. 풋볼 런던의 휘틀리에 따르면 오 크리스 위틀리. 네, 현재 아스날, 에버튼, 뉴캐슬이 기마랑이스에게 관심이 있다. 아스날은 3,800만 파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기마랑이스도 사실 빅클럽이랑 링크난 게 어제 오늘 일이 꽤 아니기 됐어요. 때문에. 꽤 됐죠. 네. 그래서 2년 전에 기마랑이스가 리옹으로 이적할 때도 아스날의 영입 타겟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미 그때부터 아스날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네. 그 기마랑이스 이적에는 이 휘틀리의 기사를 보니까 주라브키안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주라브키안과 아스날의 인연은 굉장히 깊죠. 네. 다비르 루이즈, 파블로 마리, 그리고 세드릭 수아레스, 윌리안, 이렇게 마르틴 웨데고르까지 이 선수들 영입 과정에 있어서 다 주라브키안이 관여가 되었대요. 근데 좀 그렇네요. 마리 실패. 세드릭 수아레스 실패, 윌리안 대실패, 웨데고르 오케이, 괜찮지. 다비드 루이스 약간 이 정도라. 그나마 그린다면 세모 정도. 네. 마리도 제가 볼 때 세모 같아요. 백업으로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선수의 면면을 볼 게 아니고 영입의 어떤 그 협상 과정, 진전, 성과, 업무 효율 그런 걸 봐야 면에서는 되는데 기마랑이스랑 이렇게 연결된 거는 데려올 수도 있겠다. 이번에도 주라부키안이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일단 경제- 데려오는 거를 바라는 거니까. 타구단과 경쟁이 붙는다면 그래도 주라브키안의 어떤 그 관여를 바탕으로 우리의 성공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인 어떤 관측을 할 수 있는 아스날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면 기마랑이스는 에버튼도 크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 놓고 봤을 때 에버튼하고 아스날이 동시 입찰해가지고 경쟁하면은 아스날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에버튼은 많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에버튼은 베니테즈를 잔류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쵸. 와, 그 모시리 구단주가 진짜 베니테즈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콥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베니테즈를 데려간 건가? 네. 우리가 진짜 입을 모아서 그때 수빈 형이랑도 얘기했잖아요. 베니테즈 빨리 경질해야 에버튼이 살아난다고. 근데 베니테즈 쉽지 않아. 지금 여러 행보가 에버튼. 참 의문보긴 합니다. 에버튼은 진짜 감독 관련해서는 감독분이 너무 잔혹사다. 마르코 실바도 사실 대실패. 그 전에 마르티네즈도 사실 그렇지, 첫 로베르토 시즌 빼고는 마르티네스. 대실패. 그리고 안첼로티는 도중에 레알 마드리드도 가버렸고 데려온 감독이 이제 베니테즈. 사실 베니테즈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되게 명망 있는 감독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빅4 그리고 빅6 지금 그 밑에 맨날 붙어있던 게 에버튼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위쪽으로 못 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쿠만 전설의 쓰리공미 전술을 썼죠. 아, 그렇죠. 진짜 그 기가 막혔어요. 에버튼은 그냥 딱 그래도 에버튼 감독으로 빠따란다. 맞다? 넘버원. 그러니까 야구 선수인가요? 이거 한다 치면은 그냥 모에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그치. 같아요. 모에스 지금은. 그러니까 모에스와 에버튼은 그냥 거기 계속 있었던 게 서로 윈윈이었을 수도 있던 거죠. 지금 또 결과적으로. 모에스가 웨스트햄에서 잘하면서 그렇겠죠. 그 웨스트햄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아스날이고 자, 또 한 명의 이제 영입 선수들을 보면 후보 선수들, 링크가 나는 선수들 중에 램프티가 있습니다. 타릭 램프티. 네, 익스프레스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하고 경쟁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제 토트넘 결산편에서도 다뤘지만 토트넘도 오른쪽 풀백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해요, 토트넘은. 네. 그건 맞아요. 사실 스쿼드를 봤을 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른쪽 풀백 자리에 또 원래 윙백 자리에 그 에메르송 레알이 워낙 요즘에 또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경우도 램프티를 좀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브라이튼은 약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할 것이다. 세다. 램프티는 런던 클럽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해요. 이 첼시부터 친구는 이제 해서. 첼시였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입찰하고 그렇죠. 아스날도 이제 또 경쟁 중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램프티가 지금 후보군에 있다고 하고 블라우비치 링크도 꾸준히 나고 있죠. 맞아요. 최근에 보니까 피오렌티나에게 아스날이 비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델로 가제타 그리고 익스프레스의 정보에 따르면 아스날은 5,500만 유로를 제의했고 5,500만 유로 플러스 루카스 토레이라까지 해서 토레이라. 네, 어차피 그렇게 안 쓸 해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블라우비치에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솔깃하죠. 그러니까. 일단 돈 자체가 5,500만 유로에 여기에 더해서 토레이라까지 견준다면 포함을 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블라우비치의 어떤 시장 가치에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기사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풋볼 런던에서는 아직 블라우비치의 에이전트는 아스날과 얘기 나누는 걸 거부하고 있다. 블라우비치는 지금 선수 본인은 유벤투스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토트넘이랑 오히려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 본인도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하는 거를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그리고 로마노에 따르면 블라우비치가 마음을 바꾸진 않을 것 같다고 언급을 해서 아스날과 블라우비치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31일 마지막 날에 갑자기 대형 딜 맞아요. 금액 빵뻥튀기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저는 군어입니다 하면서 네. 리버풀에 앤디 캐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토레스가 헬기 타고 솔직히 나가니까. 말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이적 딜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맞아. 그때 앤디 캐롤은 핫했지. 나름 핫했어. 핫했어요. 그 핫했지. 1월 31일날 2월 1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앤디 캐롤 탑승했다고 추정되는 배는 리버풀 팬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공유도 되고 막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고. 나름 기대가 있었어. 그랬죠. 그랬는데 그랬죠. 아무튼 이 블라우비치가 조금 무산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스날은 센터 포워드로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 겨울 혹은 올해 여름까지 네. 길게 들여다봐야 될 이적 시장의 포인트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박종현 대표님에게 바칩니다. 종현이 형 잘 지켜봐 주세요.